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똑똑한 보험 주치, 톡톡 보험 설계 시간입니다. 2017년 법정 공휴일 모두 69일이나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벌써부터 휴가 계획 세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제가 꿀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해외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시게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요,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다면 일시적으로 납입을 중지하거나 나중에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인데요. 가입하신 실손의료보험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긴 여행 떠나시기 전에 한번 꼼꼼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톡톡 보험 설계 오늘도 네 분의 보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의 선택, 이름하여 마스터스 초이스 시간인데요. 이 보험 전문가분들이 뽑은 핫한 뉴스부터 또 몰랐던 이색 보험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야기만 나누면 조금 지루하겠죠. 그러면 요즘에 오디션 프로그램이 대세인데 저희도 오디션 보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즘 오디션이 사실 대세잖아요. 네네. 오디션이라면 오디션일 수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뽑아주신 네 가지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이번 주에 보험 이야기 중 가장 강력한 하나를 뽑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여기 누가 와서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이 뽑아주시는 거예요? 가장 신중하면서 보험에 관심이 많으면서 가장 공정한 사람, 네. 바로 저겠죠. 제가 뽑습니다. 그럼 상품이나 부상 같은 것도 당연히 있겠죠?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에 선정되신 분들은요,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 전문가님의 얼굴을 아주 크고 예쁘게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발할 준비 되셨죠? 네네. 네. 이번 주 마스터스 초이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가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뽑은 이번 주 보험 마스터스 초이스는요. 실버 파산 8100입니다. 네, 실버 파산 8100. 요즘 이 실버 세대가 증가하면서 노후에 파산하지는 않을까, 또 연금은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걱정하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실버 파산 8100. 왠지 그 노인 파산과 관련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뜻인가요? 네, 은퇴 이후에는 아무래도 생활비를 비롯해 지출 비용이 좀 민감해지게 되는데요. 특히 노후에 갑작스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치료비 때문에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노후 의료비가 실버 파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노후 대책은 부족한데 기대 수명의 증가로 노후에 큰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 평생 모은 재산을 치료비로 다 소진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박민설 아나운서님은 혹시 노후 의료비 얼마나 들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뉴스를 봤을 때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제 생각보다 훨씬 큰 1억 가까운 금액이었던 것 같은데요. 맞나요? 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6년 의료비 통계지표랑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생명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이 65세 이후에 필요한 총 의료비가 1인당 평균 8,100만 원이라고 파악됐습니다. 네, 그래서 실버 8100이라는 제목을 정하셨군요. 이 8,100만 원 사실 나중에 가면 더 비싸질 수도 있고요. 지금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의료비 때문에 파산 걱정하지 않으려면 정말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의료비 급증 때문에 건강보험의 재정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보험을 미리 가입을 하셔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를 하시기를 저는 권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보험을 가입을 한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늘어나는 의료비를 개인보험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아마 실버 파산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 실버 파산을 막기 위해서 노후 의료비를 준비하라. 이번 주 최현진 전문가의 선택이었습니다. 네, 다음은요, 우리 변희승 전문가가 뽑은 마스터스 초이스 한번 들어볼까 싶습니다. 이번 주 톡톡 보험 설계 마스터스 초이스의 우승자가 누가 될지 기대가 뜨거운 가운데 과연 이번 주 변희승 전문가의 선택은요? 네, 제가 뽑은 마스터 초이스는요. 비급여 40%의 진실이라는 겁니다. 아하, 이 진실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간 네네. 거 보니까 왠지 커다란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네네. 비급여 40%의 진실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우리가 보험하면은 두 가지로 크게 요즘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건강보험공단에 가입된
모든 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이 있을 수가 있고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실손의료보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청구를 해보면 영수증에 보시면 한쪽은 무슨 급여 항목, 그다음에 한쪽은 또 비급여 항목,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 항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청구를 했을 때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40%만 받는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금감원에서 2013년도에 해당하는 비급여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이 비급여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현재 건강보험에 가입이 안 된 자가 우선입니다. 비급여라고 하는 대상자는 예를 들면 한 외국인 정도가 네. 될 수가 있겠고 네. 그다음에 건강보험료를 납입을 못해서 현재 체납자이신 분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똑같이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으시는 분이 똑같이 청구를 했을 때 똑같이 돈을 안 내시는 분들도 90%를 다 받는다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나온 사항이니까요. 해당하는 사항을 그 나라에서 형평성에 맞게 해라라고 지적이 된 겁니다. 아, 그렇다면 현재는 좀 이제 명확하게 좀 바뀌었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경우냐면 우선 목적은 치료 목적이셔야 돼요. 치료 목적이셔야 되고 치료 목적인데 해당하는 치료법이 비급여 대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급여 대상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이 90% 또는 100% 또 80%, 70%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라면 전액 다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다만 40%만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좀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여성분들 성형, 네. 미용 목적의 성형은 되지 요건 안 않으세요. 되죠. 네. 그렇죠, 안 됩니다. 좀 아쉽긴 하겠죠. 네. 그다음에 건강 목적의 어떤 뭐 주사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가 정한 의료 절차가 있어요. 국내 병원은 크게 1차, 2차, 3차 병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냥 내가 무턱대고 아프다고 3차 병원을 먼저 가버리면 바로 뭐 큰 대학병원에 네네네, 간다던가. 맞습니다. 네네. 그러면 비용 자체가 워낙 높게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서 그냥 바로 1차 병원 없이 3차 병원에서 청구를 하신다 그러면 이 부분은 그냥 임의대로 갔기 때문에 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당신은 비급여 항목으로 40%만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책정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요 점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비급여 항목으로만 병원에서 병원비 청구가 됐다고 해도 건강보험법에 적용을 받는다면 의료실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네. 건데 이거는 정말 꿀팁인 것 같습니다. 왠지 좀 이번 주에 강력한 우승 후보가 벌써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지만 아직까지는 두 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최규재 전문가님도 뭐 큰 걸로 하나 준비하셨다면서요. 공정하게 하시는 거죠? 네네. 저는 누구보다 공정하게 심사하겠습니다. 저하고 많이 친하시니까. 네, 제가 뽑은 이번 주에 그 마스터스 초이스는요. 약속을 지키면 싸다입니다. 일단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은데 약속을 잘 지키면 싸다. 약속을 잘 지키면 착한 건데 싸기까지 하나요? 그렇죠. 이제 보험이라는 게요. 원래 이제 가입을 한 가입자와 그리고 가입을 시켜준 보험회사가 서로 약속된 기간 동안 가입하신 분은 그 납입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보험사는 보험 사고가 발생이 되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진 쌍방 계약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험을 끝까지 유지를 하는 분들에게는 할인의 의미로 보험료를 깎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럼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할인 특약 같은 건가요? 또 뭐 할인 특약으로 또 들어가면 특약 보험료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아하, 이제 그런 네.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보험료가 많이 인상이 됐고 또 가게 살림도 어려워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 가입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보험을 유지하다가 도중에 그 보험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약 환급금을 좀 덜 주겠다라고 해서 보험료를 좀 저렴하게 가입하는 상품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보험료가 부담이 되셔서 고민이셨던 분들에게는 끝까지 보험을 유지한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되 그러면 해약 환급금이 중간에는 좀 덜 주겠다라고 약속을 네. 했지만 납입이 끝나는 시점 납입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혹은 납입이 완료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는 시점에는 다른 일반적인 보험과 같이 돈을 똑같이 돌려주는 저해지 환급형이나 아니면 무해지 환급형의 저렴한 보험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험을 끝까지 유지한다고 가정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라서 중간에 만약에 해지를 하게 되면은 이 해약 환급금은 좀 적어질 수 있지만 네네. 보험료를 줄여주는 그런 상품이 있다는 말인데 약속 잘 지키시는 분이라면 가입하시면 좋겠네요. 네. 네.